오늘 지식공유 세미나를 갖다가 해주실 분은 김경호 교수입니다. 김경호 교수는 2026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이 되셨고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조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학력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산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고 경력사항은 U of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화학 나노공학과 포스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미래지구 환경연구소 연수연구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일렉트로케미컬 바이오센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김경호 교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림대학 화학과의 김경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한림대학교 지식공유 세미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제 주 연구 분야였던 일렉트로케미컬 바이오센서, 즉 전기화학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센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 키트처럼 우리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쓸 수 있는 센서라는 생각을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센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더 넓은 의미를 보게 되면 센서를 작동하는 구동 원리가 바이오모레큘, 생체 분자를 이용하고 생체 분자와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 물질 사이의 특이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정량 분석 또는 정성 분석을 하는 것을 바이오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효소나 또 우리 항체라고 하는 안티바디 또는 DNA와 같이 이러한 생체 분자들이 타겟 물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안티바디나 DNA 같은 경우에는 타겟 물질이 이 생체 분자와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선택적으로 강하게 결합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피니티 프루프라고 이름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바이오모레큘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 단백질과 같은 이런 다양한 바이오모레큘을 검출 대상으로 검출할 수도 있고 또는 글루코스나 페놀 같은 이런 단순한 분자 형태의 물질들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 같은 부분도 바이오센서를 이용해서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체 분자와 타겟 분자 간의 특이적인 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적인 반응 특성이 바이오센서의 선택성을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 중에서 저희가 관찰하고 싶은 분석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이런 선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체 분자의 특이적인 결합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센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신호로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소개를 드리며 먼저 효소를 이용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애널라이트라고 표현되는 이 분석 대상 물질이 있을 때 효소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애널라이트가 효소 반응에 참여해서 생성되는 물질을 저희가 직접 검출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가 측정하기 용이한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그널링 프로브라는 것을 효소 반응에 저희의 검출 대상과 짝지어서 반응을 일어나게 하고요. 이때 생성되는 프로덕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특이하게 효소가 바이오센서를 작동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우리 단백질로서 효소 자체가 바이오마커로서 검출 대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효소가 분석 대상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하고 저희가 만들어낸 시그널링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때 생성되는 프로덕트를 측정하면 저희가 생체 시료 속에 존재하는 효소의 농도 또는 효소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피니티 바인딩을 이용하는 센서의 경우에는 센서 표면에 그림과 같이 항체,
항체가 고정이 되어 있게 되고, 이때 저희가 샘플을 로딩 시켜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항원 항체의 특이적인 반응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분석 물질만 센서 표면에 이렇게 포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항원 항체 특이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표지가 달려 있는 디텍션 프로브라는 것을 다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또한 항체이기 때문에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분석 물질하고 특이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체, 항원, 항체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보통 샌드위치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샌드위치 컴플렉스가 센서 표면에 생성이 되었을 때 저는 이 레이블로부터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항원 항체의 특이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호로 변환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프로덕트를 측정을 하거나 레이블에 의한 신호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색 변화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옵저번스나 플로레센스를 측정하는 이런 과학적인 측정 장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직접 전환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생체 분자의 특이적 반응이 선택 센서의 선택성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체 특이적 반응을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은 센서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호 변환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생체 분자의 특이적인 반응을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많은 기술 중에 왜 전기화학이라는 걸 선택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전기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전기화학은 화학의 일부로서, 일단 화학이라고 하면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분자 구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자 구조는 이렇게 분자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구형으로 나타나 있는 원자와 원자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라는 것을 통해서 화학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런 분자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 말은 분자와 분자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이 화학 결합이 끊어졌다가 새로 형성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분자에서 그 옆에 있는 분자로 전자가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자를 주는 물질이 있고 받는 물질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저희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 리독스 리액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산화환원 반응을 물질과 물질 사이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극과 저희 용액 속에 있는 이런 물질 사이에 산화환원 반응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전극의 전위를 저희가 조절을 해주게 되면 용액 속에 있는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전위를 조절해주게 되면은 전극으로부터 물질로 전자를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위를 잘 조절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특정 분자의 산화환원만을 유도함으로써 저희 분자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기화학 반응을 바이오센서에 적용했을 때는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는 장점, 또 빠른 반응 리스폰스를 보이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에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그림은 실제 상용되어 있는 특정 회사의 전기화학 측정 장비입니다. 이 실제 사이즈가 명암 크기의 절반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측정 장비는 이 정도로 이미 상용 장비가 소형화된 장비가 나와 있을 만큼 기계의 간소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 진단에 적합한 바이오센서 개발에 또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생체 특이적 반응을 어떻게 신호로 변환하느냐, 그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효소 반응의 경우에 이 효소 바이오모레큘러로 표시되어 있는 이 효소가 산화환원 반응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하고 효소하고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전자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자의 이동을 효소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극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효소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기 신호로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프로덕트를 저희가 전극에서 산화환원시킴으로써 전기 신호로서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를 사용하고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혈당 측정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어피니티 바인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림처럼 타겟이 존재하는 상황의 전극 표면에 이런 샌드위치 컴플렉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의도적으로 달아주었던 표지로부터 전극으로 전자전도를 유도함으로써 저희는 이런 샌드위치 컴플렉스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다 효율적으로 신호를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표지는 촉매 반응을 참여할 수 있는 효소라든지 나노 입자 또는 산화환원 활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 분자나 유기 금속 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신호 변환을 발표받다면,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면 높은 민감도를 가질 수가 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민감도로 연결되는지, 신호 증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효소 반응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프로덕트를 생성함으로써 전기화학 신호로서 변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효소가 산화환원 반응에 직접을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 에널라이시 효소하고 반응을 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널라이시 효소 반응을 통해서 환원이 되었다면 이 환원된 형태의 프로덕트를 전극에서 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된 결과물은 다시 원래의 형태인 에널라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에널라이시 왔을 때 한 번의 신호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효소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 타겟 분자 하나가 하나의 신호에 그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더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효소가 직접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하고 효소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전기화학적으로 쉽게 산화하는 될 때 이것을 별도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이러한 산화환원 순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에널라이트에 의해 생성되었던 프로덕트가 한 번 신호를 생성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생성되고 신호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신호 증폭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 대상이 엔자임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저희는 이러한 신호 증폭 시스템을 이용을 함으로써 그 분석 물질 하나에 의한 신호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신호를 만들어내서 신호 증폭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피니티 바인딩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이 표지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표지가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전달 매개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산화된 형태의 물질이 이 표지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환원된 형태로 변화가 되고, 환원된 형태의 전자전달 매개체는 저희가 전극에서 전기화학적으로 다시 산화를 시켜주는 반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원되었던 전자전달 매개체가 전기화학적으로 산화된 후에 다시 원래된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성된 전자전달 매개체는 다시 표지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샌드위치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한 번의 신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호를 생성하게 함으로써 저희는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촉매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왼쪽과 같이 직접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소에서 봤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쉽게 전극에서 산화환원되는 물질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생성된 물질이 전기화학적으로 산화 또는 환원이 되고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리는 이러한 산화환원 순환 기법을 이용해서 신호 증폭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어피니티 바인딩에서 한 가지 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표지로 달아주었던 물질이 직접 전극에서 전자전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전자전달 방식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접 전자전달은 전극 표면으로부터 1에서 2나노미터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서, 근데 안티바디
자체의 사이즈가 10에서 15나노미터로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지가 전극 표면에 직접 가서 반응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텍션 프로브라고 하는 이 항체와 표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긴 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스페이서 링커를 가진 형태의 표지를 만들어 주거나, 표지 자체가 긴 끈 형태의 긴 길이를 가져서 전극 표면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전략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폴리라이신이라는 폴리머 형태의 표지를 이용을 하고, 한쪽 말단에는 길이를 추가해 줄 수 있는 스페이서를 도입해서 이렇게 직접 정자 전달을 이용해서 어피니티 바인딩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 사용된 레이블이 한 번 신호 내고 끝이 난다면 신호 증폭 효과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이블이 특정 반응을 촉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블이 전극에 존재하면 이 물질이 와서 계속 촉매 반응에 의해서 신호를 생성하게 됨으로써 신호 증폭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 연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림대학교에서는 진단과 치료 또 AI 기반의 원격 진료라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진단 시스템 구축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여기 진단 파트가 될 것입니다. 제 목적은 환자가 꼭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저희 혈당 측정기처럼 환자가 있는 이 현장에서 신뢰도 있고 사용하기 간편한 바이오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저의 생체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물을 투입하고 나서 그 생체 지표에 관련된 생체 지표의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AI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의료진의 피드백을 통해서 약물 치료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긴급한 변화가 있어서 내원의 기간을 더 앞당긴다든지, 그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 맞춤별로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이런 진단 기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정 질병과 관련된 여러 바이오마커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센싱이나 그 웨어러블 센서의 플랫폼으로서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하는 전기화학 바이오 센서, 또 저희 코로나 키트와 같은 것들을 이제 LFA Lateral Flow Assay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전기화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Lateral Flow Assay를 이용해서 정량 분석까지 가능한 이러한 기기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하나의 기기 내에서 약물 전달과 센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될 수 있는 그러한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학생 2명이 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현재 즐겁게 학생들과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실험실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창구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은 애플의 창업 일화처럼 지금 제가 실험실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 향후에는 우리 진단 마켓에서 우리 한림대학교가 선도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